문제였어요. 네. 아, 러블리 지니님, 안녕하세요. 네. 아, 풀고 있었어요? 네. 우관님, 사장님이 오셨어요? 어떡해. 괜찮아요. 네. 이거 나중에 그냥 제가 편집 안 하고 그냥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예, 뭐 부끄럽게 이렇게 보러 오셨어요. 네. 정말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좀 어떻게 하는지. 아, 그래요? 왜 안 오지? 어떻게 알람 오게 하는 거야? 나는 다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저스티나님하고 또 팔로우도 한 것 같은데. 아, 어서오세요. 은주0504님, 어서오세요. 아, 플라이 WW00님. 저 그냥 플라이님이라고 할게요. 네. 아, 통합교육 시작하셔갖고, 네. 아, 그랬구나. 진짜요? 어머, 고맙습니다. 보나이님, 이런 건 뭐예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떠요. 네. 아,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분들한테? 아, 인스타 아직도 잘 몰라요. 네. 제가 요번에 뽑은 문제들은 지금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는 3학년 약간 준심화 정도 되는 거예요. 3학년 거에서 뽑았고요. 그 외에 뒤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냥 번호가 되어 있는 거는 그냥 5학년 기본 문제들에서 뽑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문제 설명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딴소리 그만하고, 네, 오늘은 이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많이 뺏고 싶지 않아서, 네, 들어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진행을 할게요. 어떤 수에, 만약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어떤 수에 69를 곱해야 할 걸 잘못하여 더하였더니 147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보셨죠?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우리는 되게 계산을 다 잘해요, 엄마는. 그래서 아이가 이런 문제를 틀리면 이해가 안 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의 그 머릿속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초3 때부터 이런 문제가 막 나오니까, 예, 요즘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거, 제 아이 때는 4학년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보여요? 여기도 안 보여요? 아, 네네네. 요즘은 요렇게 되게 학년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근데 제가 지금 하나 걱정이 되는 건 혹시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방법인가 싶어가지고 도움이 안 되실까봐. 근데 그러시면 이렇게, 예,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자, 어떤 수에 69를 곱해야 할 걸 잘못하여, 자, 여기에 반드시 할 것을 하고 끊어주세요. 그리고 잘못하여 더하였더니, 잘못하여 뭘 더했어? 라고 물어봐요, 아이한테.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반드시 69를 이라는 거를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69를 더하였더니 147이 되었습니다. 자, 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그러면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처음에 풀 때는 저는 이쪽에다 써야 되죠. 바른 식을 먼저, 바른 식 쓰고요. 잘못된 식을 먼저 쓰게 해요, 아이한테.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뭔지를 쓰게 해요. 반드시 구하는 거가 뭔지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식은 뭐냐? 어떤 수에 69를 곱해야 된대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수는 우리가 모르니까 초등은 다 네모라고 놔요. 근데 중학교 가면 X라고 놓지만 어떤 수에 69를 곱해야 된다. 이게 바른 식이지? 하고 69를 이렇게 써주고 아이한테 써보라고 해요. 근데 잘못된 식은 뭐야? 잘못해서 69를 더했대. 그럼 뭐에다가? 어떤 수에다가? 이거는 계속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수에다가 69를 더했대.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 147이 됐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하려는 건 뭐야? 바르게 계산한 걸 구하래. 그럼 아이한테 이렇게 쓰게 해요. 예,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바른 거, 잘못된 거, 구하려는 것을 써. 이렇게 해서 쓰게 해요. 그럼 아이가 이걸 가지고 먼저 네모를 어떤 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숫자가 조금만 크면 어려워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뭘 물어보냐면 제일 쉬운 더하기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써요. 1 더하기 2는 3이지.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봐. 1 더하기 2는 뭐야? 1 더하기 2는 3이지?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3이요. 이러겠죠? 그럼 너는 이 중에서 만약에 요 앞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1을 몰라. 그럼 너는 어떻게 1이 나왔어? 하고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이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3에서 2를 빼서 1이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3에서 2를 뺐지, 즉 뒤에 있는 거에서 가운데 있는 걸 뺐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앞에 게 나오지? 그러면 앞에 거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얘한테 적용을 해보자. 그럼 네모는 뭐야? 뒤에 있는 거에서 중간에 있는 걸 빼는 거야. 147에서 69를 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주 쉬운 식을 이 밑에다가 써주세요. 네, 그럴게요. 보나이님. 아주 쉬운 식을 이 밑에다가 써주세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여러분들 아이가 스스로 이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런 유형들이 어떤 수 문제들은 항상 1 더하기 2는 3만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뭐 문제에 따라서 뭐 네모 빼기 56이 뭐 23이야. 그 네모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5 빼기 3은 뭐니? 그럼 애기가 2요 그러겠죠,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5를 모르는 거야? 5를 몰라. 그럼 너는 5가 어떻게 나왔어? 3하고 2를 더해요. 이렇게 아이 입에서 나오게 해주시라고요. 그럼 얘를 2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아주 쉬운 식을 밑에다 쓰는 게 요령이에요. 네, 맞아요. 러블리 제니님. 러블리 지니님, 요렇게, 예, 아주 쉬운 식을 밑에다가 쓴다. 어떤 거든 마찬가지예요. 네모가 나오는 거는, 그럼 여러분 곱하기는요, 만약에 네모 곱하기 뭐, 56이 뭐, 얼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102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너 네모 곱하기 56이 100이야. 네모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 아이가, 물론 이건 쉬우니까 혹시 알 수도 있겠지만, 식이 복잡해지거나, 분수로 나오거나, 소수로 나오거나 이러면, 아이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뭘 몰라? 2를 몰라. 자, 2 어떻게 나왔니? 그러면 얘가 딱 보면 6하고 3을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6 나누기 3이요 이러면 엄마는 반드시 그래 뒤에 거에서 중간 걸 나누면 되네. 그럼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102에서 56을 나누면 되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2 곱하기 3은 6, 5 빼기 3은 2, 1 더하기 2는 3, 이런 걸 되게 많이 써놔요. 아이들한테 풀면. 그럼 아이가 포기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자기가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같은 거를 여러분 하실 때,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 147 빼기 69를 하잖아.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네모는 뒤에 거에서 중간 걸 빼면 나와. 그러면 147 빼기 69를 해보자. 빼기도 잘못 배우면 아이들이 한참 걸려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봐봐요. 7에서 9를 못 빼지. 자, 그러면 우리 4에서 빌려오자. 10의 자리에서. 그러면 4를 3으로 바꾸고, 자, 10으로 빌려오죠. 여러분 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혹시 17에서 9를 빼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10에서 9를 먼저 빼라고 해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물어봐요. 10에서 9 빼면 얼마야? 그럼 애들이 너무 잘해. 10에서 9 빼는 거는. 10의 보수가 제일 쉽잖아요. 1이요. 1하고 7 더하면 얼마야? 그러면 8이요. 계속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주세요. 왜 그런지는 아이가 나중에 하다 보면 깨달아. 예. 이렇게 하면, 맞아. 17에서 9 빼면 8인데, 이렇게 하면 쉽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이가. 그리고 3에서 6 못 빼죠? 그러면 얘에서 빌려오자. 그러면 얘 0이고, 여기다 다시 10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10에서 6을 빼. 그래서 4하고 3을 더해.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실수를 거의 더하기 빼기에서 실수를 여러분 중학생들도 이거 덧셈 뺄셈 덧셈 뺄셈 틀리는 애들 너무 많아요. 저 이거를 근데 아이들한테 한 번만 설명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이 되게 빨라져요. 여러분 빼기를 한참 생각하더라니까요. 중학교 아이가. 자, 그러면 네모를 구했어. 그러면 네모가 얼마야? 78이요. 그럼 여기 이 네모가 78이지? 자, 78이면 이 78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바르게 구해야 돼. 그러면 78 곱하기 69가 답이겠다. 그러면 78 곱하기 69를 여기다가 하나하나 같이 처음에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곱하기 어떻게 쓰세요? 곱하기 할 때 8, 9, 72잖아요. 그리고 7을 여러분 여기다 쓰시죠. 이쪽에 위에다 이렇게 쓰시죠. 근데 저는 아이가 7, 9, 63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70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그 6, 8에 뭐예요?
48이죠. 그럼 8이죠. 그럼 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거 헷갈려하는 아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는 어차피 그 수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 9, 72 그럼 여기다 7을 써요 그냥. 그리고 7, 9, 63, 70. 이거는 그냥 제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6, 8, 48. 그럼 여기다 내 계산하는 데 옆에다 써요. 4 올라가고 6, 7에 42. 그래서 46이지 이렇게. 그래서 2, 8. 자, 6하고 7 더할 때도 7일 10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3개 갖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6에서 3개 갖고 오면 13이지? 뭐 이렇게. 혹시 정말 더하기를 못하는 애가 있다면 하나 올라가서 그래서 5382가 답인가 봐요. 혹시 틀렸는지 말하면서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래요? 수학 가르치면서 엄마가 욱하게 되면 그 아이가 친절해요. 맞아요. 네. 남의 집 아이한테는 잘해. 그죠? 아주 친절하게. 그게 맞아. 근데 이제 아이를 가르치실 때는 내 아이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나는 얘한테 공부방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3학년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 요거 쓰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을 쓴 다음에 여기다 네모를 해줘요. 너 1을 모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 요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네. 아, 맞았어요? 다행이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것도 3학년 거예요, 여러분. 4장의 수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결과가 가장 작은, 예, 가장 큰,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몇십 몇과 몇십 몇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식의 계산 결과를 구하세요. 이거 여러분, 답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얼마 나오셨어요? 혹시 풀어보신 분 계세요? 못 풀어보셨죠? 바쁘셔서. 네. 솜씨님 풀으셨어요? 예. 얼마 나오셨어요? 제가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알려줘야 좀 더 이렇게 좀 알 수 있는지 이렇게 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 328이? 아닌데 솜씨님. 네. 어떻게 지금 다 열심히 풀고 계세요?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괜찮아요, 솔씨님.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 수카드를 먼저, 아닌데, 수카드를 먼저, 자, 나열을 해요. 순서대로. 그래서 4, 6, 7, 9. 작은 거부터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라고 이렇게 써줘요. 빈칸을. 보이세요, 여러분? 자, 좀 더 올려야 되죠? 글씨 때문에. 자, 동그라미 2개. 이게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두 자리를 쓴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이래, 여러분. 가장 작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럼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작아?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4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죠. 그래, 그러면 4를 제일 먼저 여기다가 40 몇이 돼야지 제일 작은 수를 곱해야 작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4를 여기다 써요. 그럼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얘가 6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6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6을 어디다 써야 할까요? 그래요, 이거 많이 틀려, 애들. 6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다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왜냐면 40 몇과 60 몇, 제일 작은 두 자리 10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작은 그 두 개의 10의 자리. 그렇죠. 그쵸. 그래서 작은 두 개의 10의 자리를 만들어서 먼저 제일 작은 거 두 개를 10의 자리에 하나씩 넣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에 있는 1의 자리에 10의 자리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아있는 이 7하고 9 중에서 6하고 7을 곱하는 게 작니? 6하고 9를 곱하는 게 작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6하고 7을 곱하는 게 작아요. 그래요, 얘가. 그러면 무조건 작은 걸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더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의 자리랑 곱해지는 어떤 요 1의 자리가 작아야지만 숫자가 답이 작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조스티너님. 3학년 한 준심아?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3학년 거에 나와. 그래서 47 곱하기 60? 그러면 하나 남은 거는 9가 되겠죠. 그래서 47 곱하기 69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97에 63, 6 올라가고 4, 9, 36, 42. 맞나요? 6, 7에 42, 4 올라가고 6, 4, 24.
28. 자, 그러면 3, 4, 2, 하나 올라가서 3. 3243이 나와요. 3243. 아까 솜씨님 3이 뭐 8 얼마 나왔었죠? 더 작죠,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즉, 제일 작은 거 두 개를 먼저 10의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작은 거 넣고, 마지막 자리 여기에 제일 그 다음 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9가 만약에 10로 들어가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면 6하고 9가 곱하면 일단 54잖아요. 뭐 자릿수 상관없이. 그리고 6하고 7하고 곱하면 42잖아요. 그러니까 7이 먼저 들어가는 게 더 작게 더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가장 작은이라고 나오면 순서대로 작은 거 먼저. 큰 거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큰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가장 큰 수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도 안 해봤는데 가장 큰 수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견을 주세요. 제일 첫 번째 자리에 그러면 제일 큰 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9겠죠, 여러분? 그러면 9. 그러면 얘랑 곱해지는 거 중에 제일 커야 되니까 요게 10의 자리다? 10의 자리도 두 번째로 큰 거. 7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그런 다음에 9, 여기 두 번째 남은 거 중에 이제 4하고 6이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얘 먼저 요거를 곱해줘야 되니까 요 10의 자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10의 자리랑 곱해지는 게 크면 클수록 더 답이 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96이 여기가 들어가고 얘가 4가 되면 얘가 제일 큰 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거꾸로는 아니고 요렇게 그렇죠. 아까랑 생각을 했을 때 솜씨님 맞았어요. 네.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 답이야 뭐 우리가 어른이니까 우리들은 그런데 아이한테는 일단 어떤 숫자하고 어떤 숫자를 곱하면 제일 커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카드 4장으로 수 만들어야 하는 나누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은주님,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이거 안 뽑아놔가지고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만 하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찾아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런 카드 문제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거 근데 이게 3학년 뭐 준심화 심화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막 제가 심화 문제 갖고 온 거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게 3학년 심화 준심화 이 정도면 이게 4학년 때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5학년 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설명을. 됐고요. 자, 그다음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얘는 이제 요런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죠, 여러분. 이거 하지 말까? 너무 쉬운데. 자, 가로가 105cm고 세로가 6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붙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말로 아무리 해도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러면 가로가 더 기니까 이렇게 긴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가 105cm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조금 올릴게요. 여기가 60cm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여기에다가 붙인대. 그러면 아이한테 그냥 요만한 게 5cm라고 알려줘요. 네. 그러면 이어 붙이려고 하는데 필요한 타일이 모두 몇 장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5cm고 여기 세로도 5cm고 가로도 5cm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는 이건 굉장히 쉽게 잘해요. 네. 105 곱하기란다. 105 나누기 5를 해서 21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60 나누기 뭐예요? 5를 해서 5일은 5, 20,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로는 몇 장이 있냐면 21장이 나오고 세로로는 12장이 나온다. 그래서 21 곱하기 12는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일은 4, 1, 2. 그래서 2, 5, 2. 252장. 이 나온다라고 아이한테 안 보여. 어머 죄송해요. 252장이 나온다라고 아이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근데 제가 왜 했냐면 그림으로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소금물 영상 찍었었잖아요. 중학교에서 소금물이나 무슨 거속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네, 솜씨님,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런 소금물 문제나 거속시도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되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아이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문제. 거의 비슷하죠, 얘도. 보이세요? 네, 여러분, 요렇게. 네네네. 자, 가로가 24고 세로가 1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이거는 몇 학년 거냐면 5학년 기본이에요. 5학년. 그러면 아까는 3학년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나누기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5학년 거는 이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뭐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로 이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최대